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제10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가지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09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. 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중요한 부분을 지금부터 핵심을 찾아서 공부를 해보고 압축을 하고 이것을 다시 풀이하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 가능하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. 그 취소의 요건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. 취소의 효과는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 건데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죠. 그건 당연히 아는 사실이고, 여기서 취소의 그 요건 이 부분을 아셔야 되고,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예시를 드는데 그게 판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판례의 내용 그리고 그게 취소가 가능하냐, 취소의 요건이 뭐냐, 이런 핵심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먼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세 가지, 그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, 취소의 요건과 그리고 효과. 자, 먼저 여기서 효과는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것을 소급적 무효다, 그렇게 얘기합니다. 그 전까지는 유동적인 유효가 되는 겁니다. 유동적 유효가 되고, 취소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.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. 취소 전까지는 유동적 유효고, 취소하면 법률행위가 소급적 무효다. 그 다음에 이제 요건이 중요한데요. 자, 요건은 취소의 요건입니다. 어떤 경우에 취소가 가능하느냐. 먼저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자, 동기의 착오인 경우에 취소가 가능합니다. 자, 어떤 경우냐 하면 A가 B에게 이 동기를 표시한다. 상대방이 내가 너에게 이것을 파는 목적이, 토지를 파는 목적이 명확하고 이러이러한 동기에서 판다. 또는 B는 A에게 토지를 매입하는 가정에 있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동기로 인해서 이것을 매입한다고 이 동기를 표시를 했습니다. 그런 경우나 또는 A와 B 사이의 관계에서 B가 A가 착오를 일으키도록, 동기의 착오를 일으키도록 유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유발. 자, 착오를 일으키도록 유발을 한다.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. 착오를 일으키도록, A가 동기 착오를 일으키도록 B가 뭔가 원인 제공을 했다, 유발을 했다. 그런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. 그 얘기입니다. B에 대해서 A도 마찬가지입니다. A에 대해서 B도 마찬가지고, 그런 경우에 가능하고, 그 다음에 내용상의 착오. 내용상의 착오가 이제 중요합니다. 내용상의 착오인 경우에 가능한데 다 가능한 게 아니죠. 그 내용상의 착오 중에서 중과실인 경우에 A가 또는 B가, 그 표의자가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과실이 없어야 되고,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이어야 됩니다. 그런 중요한 부분이 없었다고 그러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정도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어야 됩니다. 자, 이 중요 부분은 뭐가 알 수 있느냐. A가 만약에 그런 착오를 일으켰다 하면 A의 주관적인 어떤 효과, 의사, 주관적인 부분, 그리고 객관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. 일반인이 봤을 때 누구나 이것은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거다, 착오로 일어난 것이다,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, 그리고 이 A는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어야 됩니다.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그것은 A가 B에게 착오로 인해서 취소할 수가 없겠지요.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. 그리고 A에게는 어떤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. 과실이 있는데 이 계약이 B는 유효하게 믿고 신뢰했는데 그걸 취소하면 안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A에게는 경제적인 뭔가 손해가 있어야 되고, 또 A가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. 즉 중과실이 없어야 됩니다. 중과실이 있으면 안 된다.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시험은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데요. 자, 그거 외에 이것은 이제 종류에 대한 거고, 그거 외에 어떤 경우에 그러면 이것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가 가능하냐, 이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먼저
소송과 공법행위는 이 경우는 소송과 공법행위는 당연히 이것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소송과 공법행위는 어떤 절차와 그 다음에 표시된 대로의 그런 어떤 형식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건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지만 신분행위는 취소가 가능합니다. 이것은 원칙상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이 신분행위는 진정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진정성을 요합니다. 그래서 이것은 원칙상 무효라고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화해의 경우 화해계약입니다. 화해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. 그것은 당사자의 문제에 관련되어 있을 때, 당사자와 관련된 거하고 또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어떤 분쟁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는 걸 말합니다. 또한 분쟁의 어떤 기초가 되는 것,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이면 취소가 가능하다. 화해계약은 모든 게 다 100% 취소되는 게 아니라 분쟁에 관련되어 있는 기초가 되는 그런 전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가능하고, 또 당사자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은 화해계약에서 취소가 가능하다. 그리고 자, C는 A와 B 사이에 착오를 위한 의사표시에 취소를 하게 되면 C는 피해를 보게 되죠. 제3자는. 자, 모든 사람은 C를 보호한 게 아니라 제3자를 선의의 제3자만 보호합니다. 그래서 이 지금 선의의 제3자 이 경우는 많이 나오는데요. 악의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. 그래서 선의인 경우만 해당된다. 이건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,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전에 강의했던 내용도 선의인 경우,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양도시에 관련해서 만약에 양도시가 A가 B에게 토지를 파는 데서 양도시가 없는 줄 알았다. 그러면 실제로 양도세가 있었다. 이로 인해서 취소가 가능하느냐, 이 부분인데, A에게 양도세가 있다 없다 이 부분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중과실이 있다. 그러면 취소가 불가능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 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. 판례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 외에 채무보증이라는 거 있는데요. 자, 채무보증. 자, C는 A가 채권자고 B가 채무자입니다. 그런데 C는 이 채무자를 잘못 알고 갑이라는 사람을 잘못 알았다는 거죠. 그래서 보증을 갑이라고 알고 보증을 썼다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B라는 사람이 채무자였다. 이 채무 보증의 그 상대방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착오를 일으켰다. 그러면 이건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죠. 법률상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인데, 이게 중과실이 없다 그랬을 때는 이건 취소가 가능합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부분을 증명을 해야 되느냐,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, 우리가 중과실이 없다는 것을 중과실이 있다는 것을 그 상대방이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중과실 부분에서는. 그렇지만 내용상의 착오가 있다. 내용상의 착오 부분은 A가 만약에 착오를 일으켰다면 내용상의 착오다, 이걸로 취소를 한다 그러면 그 취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, 그런데 이게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.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는 B가 중과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야만 가능하다,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증명하는 이 부분의 대상은 B인 경우에 중과실이 없다는 걸 B가 증명해야 되고, A는 내용상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취소의 어떤 대상이 된다. 내용상의 중요한 부분에서 어떤 착오를 일으켰다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증명은 A가 해야 되는 거고, 중과실에 대한 증명은 B가 해야 된다. 자, 판례에서 양도세 이 부분 양도세 나오면 이것은 취소를 할 수 있다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, 채무보증 중요한 부분이죠. 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판례를 보시면 되는데, 우리가 개략적으로 그냥 채무보증 오케이, O, 양도세 O,
이걸 확인하시면 되고, 소송공법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신분행위는 원칙상 무효다. 그리고 어표시 무효 법칙은 저번에 설명했는데요. 예를 들면 A와 B 사이에 토지를 매결해서 계약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토지의 필지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101번지, 하나는 102번지였어요. 그런데 101번지를 가지고 서로 쌍방간에 다 알고 있는 사실로 서로 계약을 했단 말이죠.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잘못해서 102호라는 필지로 쓴 거예요. 이럴 때는 서로 상대방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표시 무효의 법칙이라고 해서 101번지로 그냥 계약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것은 착오를 일으킨 거하고 좀 다르다. 착오를 일으켰으면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, 이것은 계약서를 다시 나중에 알게 됐을 때 계약서를 다시 변경을 안전하게 하려면 할 수가 있겠지요. 어찌됐든 어표시 무효 법칙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하고 다르다. 이걸 아시면 됩니다. 자, 오늘의 중요한 핵심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표시로 인해서 취소가 가능하냐? 취소가 가능합니다. 근데 그 요건이 필요합니다. 어떤 요건? 법률행위의 그 내용상의 중요한 부분에서 착오를 일으켜야 되는데, 다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주관적 객관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착오한 걸 알 수 있어야 되고, 그리고 표의자가 경제적인 어떤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. 그리고 또 하나, 그 표의자의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. 그럴 때 취소 가능하다. 취소 가능하면 다시 법률행위라는 효력이 소급적으로 적용이 돼서 다시 이것은 무효가 된다.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계약했다 그러면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것은 다시 원상 회복의 상태가 되겠지요. 그럼 계약금을 수수했다. 만약에 무효가 되면 계약금 수수했다 그러면 계약금 다시 반환해 줘야 되고, 안 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되겠죠. 자, 이런 부분이 이제 후차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